네, 안녕하세요. 저희 10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지난 12월 11일에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이 지난주 금요일 2월 23일로 27호 영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달 남짓한 긴 여정이었는데요. 저희 영입인재들은 지난 토요일에 영입인재들의 첫 일정으로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뉴민주당 정책제안 시리즈 기자회견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제안으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관련한 정책 제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 역할을 해주셨고요.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성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재들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편의상 호칭은 인재로 하겠습니다. 저희 9호 인재 공영훈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0호 인재 김남근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12호 인재 이훈기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21호 인재 임광현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22호 인재 이용우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23호 인재 김남희 인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여는 말씀으로 김성환 의원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재님들 덕분에 저도 꼽사리로 처음으로 우리 인재님들 이제 당대표님이 선물로 입혀주시는 옷을 저도 입어봤습니다. 큰 영광입니다. 아까 소개할 때 우리 이훈기 인재님을 12번째라고 했는데 13번째시죠? 네. 이제 그 착오가 약간 있었습니다. 앞서 박지혜 인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 당이 지난주로 27번째 인재님까지 모셨습니다. 그 모시는 과정에 한 분 한 분이 각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시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 모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희 민주당과 함께 하시겠다고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이번 총선을 거쳐서 저희 민주당의 정책과 여러 분야를 더 풍부하게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인재님들이 인재 영입 후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경양각지에서 소위 더불어 정책 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경기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국을 도는 정책 투어 콘서트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오늘부터 4회에 걸쳐서 소위 우리 인재님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겠는지에 대한 정책 발표를 4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할 예정인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인데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현대자동차의 우리 공영훈 인재님과 또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대한민국의 민생 분야 하면 가장 그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신 김남근 인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혁신경제와 공정성장이 일종의 상호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니라 함께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비전 발표를 오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기후에너지 분야,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 네 번째 권력 분야 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재님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지에 대한 정책 발표를 귀담아 주시고 우리 민주당도 이 부분을 잘 수렴해서 대한민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자회견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 김남근 인재님과
공영훈 인재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두 바퀴로 우리 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비전들을 제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때로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갈등의 국면으로 나타난 적도 있었습니다. 혁신적인 신산업의 육성이나 벤처 창업붐 이런 내용들과 가맹점,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보호,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 있어서의 공정한 거래와 기술 탈취 같은 것들을 방지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각 다 발전해야 될 그런 중요한 경제 전략입니다만 때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혁신 산업과 그다음에 독점 규제를 통한 공정한 거래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을 보이기도 하는 등 원활하게 두 경제 전략들이 소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희 인재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공정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소통과 협력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경제 전략들이 두 바퀴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입법이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1차 뉴민주당 정책 제안에서는 그래서 혁신성장 분야를 대변해서 들어오신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의 공영훈 사장과 민생경제 분야를 대변해서 들어온 저 김남근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5가지에 대한 주요한 혁신성장과 민생경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는 급속히 전기차 전환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들을 생산하는 10만 5천 명의 부품 기업 종사자들이나 20만의 정비업체 종사자들이 자칫하게 되면 일자리를 잃거나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정부의 지원을 통해 가지고 정의로운 전환 정책들을 추진하는 내용이라든가 지금 원자재 공급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공급망 재편 대응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정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공장 스마트화 사업을 지원한다라든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단체 협상권, 자영업자들의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러한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를 민주당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치 의제로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생 혁신 성장 그런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을 지금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공급망 재평 대응 및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과 산업혁신 촉진을 위해서 부품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훈 인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정책 5가지 제안 중에 제가 앞에 2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재편 대응 및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기본법 제정 제안입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자료의 7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국내 산업 전반의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배터리, 반도체 등 현재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산업들이 광물 자원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 여부에 따라서 앞날이 달라질 상황이며 향후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가 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과 외교를 펼쳐서 상당한 성과에 이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정권 교체 후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모든 것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문제점을 점검하고 수정한 후 타당성 있는 사업을 유지했더라면 국가적으로 상당한 자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유했을 것입니다. 자원 확보는 위험도가 큰 사업이고
장기적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특정 정권의 임기 내에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에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해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은 유지하도록 국회가 지속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회에 공급망 재편 및 자원 확보 전략 상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의 자원 확보 현황 점검 및 예산 지원,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제도 수립, 자원 확보 의원 외교 등을 관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공급망 관련 법안이 국회에 통과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켜 가칭 자원기본법을 입법, 국회가 국가의 자원 확보를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이 자원 확보 관련된 제안이고요. 두 번째 제안은 산업 혁신 촉진을 위해 부품 중소기업과 정비업소 등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제품 개발,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큰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선두권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전기차 부품 소재를 공급해야 할 중소기업들의 소부장 사업으로의 전환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경영난에 직면할 내연기관 부품 회사를 H사의 지원으로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로 전환시킨 S사 등 우수 사례가 있으며 이를 부품업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속도를 더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네 자동차 정비업소, 완성차 가맹접 형식의 정비 서비스 센터 등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은 전기차 수리 기술을 확보하기 어렵고 전기차 전환 시 심각한 영업 악화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동차 정비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20만 명을 넘고 있는 상태여서 대규모 실업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차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 그 법안에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생산품 전환, 정비업체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기관, 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가하는 가칭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의 세제 지원, 기술교육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자동차 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은 기술 자문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진행토록 하고 이들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도 병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 산업 구조를 혁신형으로 대전환하고 기후 위기에 대비한 에너지 발전 산업 등의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전기차 생태계 전환 모델을 전 업종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인 발전,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우선 추진 업종을 선별해 중점 지원하는 등 단계적 확대 전략을 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제안할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제안 드리는 것은 경제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들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단체를 구성해서 거래 조건에 대해서 단체 협상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출액이 줄어드니까 그것을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시중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을 시중 가격의 2배, 3배의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강요하는 그런 행위들이 만연이 되면서 가맹점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런 가맹점주 단체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최근에 투썸 플레이스나 그 할리스 커피 같은 경우 이런 이제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했는데요. 이걸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매출액의 47%를 수수료로 걷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분석적으로 알려져가지고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액의 거의 30-40%를 수수료로 내다 보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입점 단체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거래 조건을 개선하는 길이 그 격차를 축소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택시 기사 단체들이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단체 협상을 통해서 가맹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들도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도 재료를 공급하는 철강 회사나 석유화학 회사 등과 단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지나치게 폭등한 그 원자재 가격들을 좀 내리는 그런 협상 같은 것들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체 협상 6법으로 묶어서 22대 국회에서는 조기에 입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일터 혁신, 중소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작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중소기업을 거의 기피할 정도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낮아 있어서 그런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2023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책정했던 예산의 50%를 삭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이런 스마트화 공장 사업들이 거의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이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혁신성장지원법으로서의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 있어서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많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대외적으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민생경제 부분, 혁신성장과 같은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하게 많이 다루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담당할 민생경제 최고위원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것들이 5번째 제안입니다. 네, 이상 저희 오늘 정책 제안과 관련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참석하신 영입인재분들의 추가 발언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호 임광현 인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년을 조세 분야에서만 근무한 조세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56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부족입니다. 이로 인해서 복지 예산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계속 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현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의 부자 감세는 향후에 서민 증세, 미래 세대 증세로 돌아올 것입니다.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러한 활동을 국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희 기자회견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서요. 마지막으로 23호 이용우 인재님 발언 짧게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인권 변호사로 23호 영입인재 이용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제정됐고 올 4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산업구조 대전환 시기에 정의로운 전환 등이 매우 중요한 한국 사회 과제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라면 이러한 의제들에 대해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것 마땅합니다. 소위 운동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한가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들이 저희가 제시할 정책들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화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오늘 기자회견 마치고요. 저희 다음 기자회견은 수요일 오전 10시에 혁신성장 관련한 정책 제안 두 번째 R&D와 아리백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입인재들이 앞으로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